여러분, 한 커플 사진을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옆에 한 커플이 있습니다. 이 커플은 2010년 당시 여자는 22살이었고요. 남성분은 30살이셨어요. 이 커플은요, 2010년 4월 19일 새벽 2시 40분경에요. 이 두 분은 다소 좀 취한 상태로 어시장 근처에 있는 산낙지 가게를 찾게 됩니다. 당시 음식을 먹기 위해 찾은 것은 아니었고요. 단지 이 가게에서 먹는 게 아닐 뿐 술안주로 먹기 위해서 산낙지 몇 마리를 사려고 이 가게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게에서 이렇게 산낙지를 먹으려고 간 건 아니고요. 포장을 해가려고 들린 거죠. 당시 남자친구는요, 가게에 들어가서 주인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그 산낙지 2만원어치만 좀 잘라주시고요. 또 몇 마리, 이렇게 2마리는 잘라주시고 2마리는 그냥 봉지에 담아주세요. 산채로 그냥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총 4마리의 산낙지를요, 2마리는 썰어가지고 넣었고요. 그 2마리는 통째로 자르지 않은 채로 사갔습니다. 그렇게 총 4마리를 사간 거예요. 그리고 이 커플은요, 당시 새벽 3시경 가까운 모텔을 찾아가지고 투숙하기로 합니다. 모텔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모텔에서 산낙지를 안주 삼아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합니다. 아까 산 산낙지를 이 모텔에서 2차로 또 술을 먹기로 한 거죠. 그리고 한 1시간 정도가 흘렀을까요? 새벽 4시경 이 커플이 묵고 있었던 모텔 카운터로 급하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당시 전화를 건 사람은 남자친구였어요. 저 아저씨 지금 산낙지를 먹던 여자친구가 그 산낙지가 목에 걸린 것 같아요. 갑자기 쓰러지더니 숨을 안 쉬거든요. 이거 좀 119 좀 빨리 좀 불러주세요. 당시 전화를 받고요. 모텔 카운터에 있었던 직원은요, 바로 전화가 걸려온 모텔 호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는요, 여자친구가 쓰러져 있었고, 그 옆에는 남자친구가, 또 그 옆에는 산낙지가 통째로 땅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산낙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여자친구는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이 됐어요. 그런데 산낙지를 먹던 도중에 기도가 막혔다라고 해서 이 여자친구는 이 때문에 뇌사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사고 16일 만에 이 여성분은 사망하셨습니다. 산낙지를 먹던 중에 기도가 막혀 여성분이 사망했다. 처음에 경찰이나 가족들 모두가요, 내 딸 혹은 내 가족이 혹은 내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가 목에 걸려서 사망을 하게 된 걸로 생각을 했어요. 사고사구나.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사망하고 나서 이 여자친구분의 가족들이 이상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어느 날요, 이 사망한 여자친구분의 유족들이죠. 유족들의 집으로 편지 하나가 날라와요. 그 편지는 보험회사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짧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당시 보험회사에서 온 보험 내용은요, 사망하신 따님의 명의로 매월 13만원 납입하는 거액의 생명보험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따님이 사망을 하시게 되면서 총 따님의 보험금 2억 원은 유족이 아닌 남자친구분이 수령을 하셨습니다. 라는 보험 내용이었어요. 즉,
사망하신 여성분은 가족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생명보험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매월 13만원 납입하는 거액의 생명보험에 들어 계셨다. 이 따님이 사망하면서 이 생명보험 약 2억 원은 남자친구분이 수령을 해가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대박인 거는요. 이 생명보험에 가입이 된 날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날짜가요. 이 사망한 여자친구분이 처음 가입을 하게 된 날짜가 이 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한 달 전 3월 25일이었고요. 한 달 전에 보험을 가입한 거예요. 이 여자친구가. 그때는요. 원래 수익자가 가족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익자가 가족에서 남자친구로 변경이 된 거는요. 질식사고 발생이 나기 일주일 전에 수익자가 변경이 된 거였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고 일주일 전에 이 보험의 수익자가 남자친구로 바뀌더니 일주일 후에 바로 딸이 산낙지 사건으로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이 사망한 여성분의 가족분들은요, 이 보험 편지를 딱 받자마자 뭔가 이상함을 딱 느꼈습니다. 아, 이 뭐야? 왜 내 딸의 보험금을 왜 이 남자친구가 가져가? 정말 내 딸이 산낙지 때문에 사망한 거 맞아? 이 남자친구는 뭔데 갑자기 보험금을 가져가? 그리고 보험을 언제 들었던 거야? 그리고 왜 딸은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남자친구로 바꿔놨지? 뭔가 이상한 거죠, 가족들이 봤을 때. 이 여자친구분은요, 살아계실 때 자기의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대요. 야, 내 남자친구가 보험 들어준대. 아니, 뭐, 남자친구 말로는 할머니도 암에 걸려서 힘들어 하셨고, 남자친구 어머니도 그랬다 보니까, 나도 되게 걱정된다 그러더라, 남자친구가. 그래서 남자친구가 나 보험 들어준다더라고. 내 걱정 무시하나 봐, 그치? 난 내 남자친구가 보험 들어주는데. 라고 친구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한테 보험 가입을 권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딱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 여자친구를 보험에 가입시켰고요. 그렇게 가입을 시킬 때는 가족을 수익자로 해놨다가 사고가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수익자를 남자친구로 딱 변경을 해놓은 거죠. 자기 이름으로. 그리고 수익자를 자기 이름으로 바꿔놓고 나서 일주일 뒤에 여자친구가 사망을 했어요. 뭔가 느낌이 딱이죠. 이 남자친구분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 산낙지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여자친구가 사망하고 나서 보험금을 2억 60만원 정도를 탔습니다. 2억 60만원. 남자친구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여자친구 살해 혐의로 계속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다가 자연 질식사한 겁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산낙지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은 거라고요. 내가 안 죽였다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를 또 보여드릴게요. 사망하신 여성분의 치아 상태예요. 조금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가 사망하신 여성분의 치아 상태입니다. 정말 딱 봐도 아시겠지만 치아 상태가 정말 안 좋아요. 옆에 같은 이빨 상황에서 산낙지를 씹어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치과 의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치아도 안 좋은 여자친구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본인이 스스로 산낙지를, 자르지 않은 산낙지를 통째로 먹어보고 싶다고 하면서 입에다가 산낙지를 갖다 넣다가 질식사했다. 이 여자친구가 아까 말했지만 잘라놓은 산낙지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여자친구가 이 치아 상태로
자기야 나 산낙지 통째로 먹어보고 싶어 하면서 통째로 그냥 집어넣다가 질식사했다고? 당시 산낙지를 구입했던 이 산낙지 가게 주인은요, 이 커플이 산낙지를 사러 왔을 때 당시에 여자친구분이 술에 많이 취해서 우리 가게 카운터에 기대에 있었다. 당시 산낙지 주문이나 이런 거는 남자친구가 전부 다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 얘기해서 사갔다. 여자친구는 많이 취해 있는 것 같았다. 이 남자친구는 왜 4마리의 산낙지를 다 자르지 않고 2마리는 왜 통째로 가져간 걸까요? 왜 모텔에서 안주로 술 한잔 하려고 했던 거라면 다 썰어가지. 왜 안 썰어갔을까? 거기에다가요, 이 여자친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썰어있는 낙지도 있었어요. 썰어서 이렇게 토막 탕탕이 되어 있는 낙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치아도 안 좋은 분이 왜 갑자기 나 썰지 않은 통낙지 먹어볼래 하면서 왜 갑자기 산낙지를 입에다가 갖다 집어넣은 걸까요? 남자친구 말대로라면 왜 이 여자친구는 왜 갑자기 산낙지를 잘라진 것도 있는데 이도 안 좋은 여성분이 먹기 불편했을 텐데 여러가지로 이상합니다. 이 남자친구는요, 내가 안 죽였어요. 내가 안 죽였다고요. 내가 만약에 여자친구를 죽였다면은 내가 왜 사고 당시에 내가 왜 여자친구를 업어서 병원으로 들고 뛰겠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이 여자친구 사고 당시에 내가 여자친구 업고 뛰었어요. 내가 죽였다면은 내가 왜 그렇게 했겠냐고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건 현장이거든요. 내가 좀 더 글씨 보이시죠? 모텔이 있고요. 병원, 식당입니다. 모텔에서 병원까지 걸어서 48초예요. 모텔에서 병원까지 48초입니다. 걸어서. 1분도 안 걸릴 정도로 병원과 가까이 있었어요. 만약에 여자친구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긴급한 상황이라면 모텔 카운터로 전화를 안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냥 업고 뛰었겠죠. 걸어도 48초예요. 뛰면 더 빨리 가. 여자친구가 몸이 안 좋아, 이상해. 업고 바로 뛰면 1분 이내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남자친구는요,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모텔 카운터로 전화했어요. 그리고는 119를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19를 부르는 것도요, 자기 핸드폰으로 하는 게 더 빨라요. 아니, 119를 부른다고 해도 자기 핸드폰으로 119를 부르고, 아니, 그리고 바로 뭐 병원으로 데리고 가든지 뭔가 이렇게 해도 돼. 근데 모텔 카운터로 전화해가지고 지금 응급 상황이다, 119를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19를 부르더라도 자기 폰으로 부르는 게 더 빨랐을 텐데, 병원을 가려고 했다면 1분 거리에 있었는데 오히려 이 모텔 카운터를 부르고 하면서 이 남자친구가 이 모텔 카운터에다가 막 전화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 시간을 조금 더 지체를 시킨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뭐 골든타임이라고도 하죠. 이 여성분이 살 수 있었을 시간을 더 지체를 시킨 것 같다. 이 남자친구는요, 사고 당시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산낙지를 먹었는데 갑자기 캑캑거리면서 쓰러졌다. 나는 너무 놀래가지고 쓰러진 여자친구의 입을 벌려가지고 입 안을 딱 보니까 산낙지가 목구멍에 걸린 게 딱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래서 여자친구의 입에 손을 넣어서 산낙지를 뽑아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의 입에 손을 넣어서 산낙지를 뽑아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여자친구가 숨을 쉬고 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서 그러니까 이제 모텔 카운터로 전화를 했고,
그리고 병원으로 들고 뛰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남자친구의 말과 다르게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입에서 낙지를 꺼내는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자친구는 여자친구의 입에서 산낙지를 꺼냈대요. 근데 그걸 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병원 기록도 낙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산낙지가 목에 걸렸다면 기도가 막혔을 거예요. 그러면 바둥바둥 거렸겠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산낙지 때문에 숨이 막혀 몸부림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남자친구의 말뿐인 거예요. 낙지가 여자친구 목에 걸려서 내가 뺐다. 그런데 사망했다. 남자친구의 말뿐인 거예요. 병원 의사들은요, 뭐 그래요. 그래, 남자친구 말 따나 산낙지가 여자의 목에 걸렸다 칩시다. 그래요, 산낙지가 여자의 목에 걸렸을 수 있어요. 옆에처럼 걸렸다 칩시다. 그런데 그 목에 걸린 산낙지를 손을 넣어서 쭉 뽑아낸다, 밖으로? 전문가들은요, 산낙지라고 하는 거는 빛을 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 아니면 식도까지 들어간다고 해요. 이 산낙지들이. 여러분, 그런데 기도나 식도까지 들어간 이 산낙지를 성인의 손가락으로 기도, 식도까지 집어넣어서 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미 여기로 들어가고 있는 산낙지를 손을 집어넣어서 밖으로 빼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이래요. 만약에 기도나 식도까지 손을 집어넣었다고 한들, 워낙 산낙지가 미끄럽고 이 흡착력, 강하게 살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산낙지를 손으로 잡았다고 한들 그거를 목에서 밖으로 빼낸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산낙지가 손에 잡혔다고 한들 밖으로 그걸 꺼내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남자친구는 손을 넣어서 뺐다는데? 전문가나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대요. 남자친구는 뺐다는데 전문가들은 불가능하대요. 말이 안 맞죠? 이 경찰들은요, 아무래도 낙지로 인해서 여자친구가 사망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맞으니까. 의사들도 이 여성분의 시체를 봤을 때 산낙지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아무래도 경찰들은 이 여자친구가 다른 무언가로 살해를 당했고 그 살해가 사고사로 위장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산낙지 사고사로 위장이 된 것 같다. 여자친구분은 무언가 다른 걸로 살해를 당했다. 산낙지 사고사로 위장이 된 것뿐인 것 같다. 낙지로 인한 우연한 사고가 아닌 남자친구로 인한 계획된 살인이다. 이 여자친구는요, 죽으면서 제일 큰 이상한 점이요, 보험금 2억 원 정도를 남자친구가 받아갔다라는 거예요. 이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나온다라는 거를 자기는 여자친구가 사망하고 알게 된 사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이 여자친구한테 내가 보험을 권유했을 때 난 여자친구가 사망하면 보험금 나오는지 몰랐습니다. 사망하고 나서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찰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여자친구가 사고 후에 의식불명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여자친구가 의식이 없는 상황에 그 와중에서도 누군가가 이 여자친구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 여자친구가 이 사고를 당하고 의식불명 상태가 됐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누군가가 여자친구의 보험료를 대납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내고 있었을까요? 본인은 의식불명 상태예요. 보험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누가 대납을 하고 있어. 그리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요, 이 여자친구는 이 보험을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습니다.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었어요. 즉, 여자친구가 이 보험을 사고 나기 한 달 전에 가입을 했고, 사고가 나기까지 한 번도 이 여자친구는 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보험 내역에는 누가 돈을 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이 여자친구의 보험료를 대납을 하고 있었어요. 누굴까? 누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여성분의 보험을 대납을 하고 있었던 걸까? 예상하시겠지만 남자친구였습니다. 이 남자친구는요, 여자친구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태연히 보험금을 대납을 했어요. 그리고 여자친구가 죽으면 자기가 받을 보험금 있잖아요. 그걸 통장, 그러니까 보험금을 받을 통장까지 만들었어요. 이 여자친구가 죽으면 한 2억 원 나오겠지? 그러면은 그 2억 원은 이 통장에다가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통장까지 하나 개설한 거예요. 보험료 여기다 받아야지. 이 남자친구는요, 이때 당시에 한 달 소득이 65만 원이었대요. 이 남자는 한 달에 65만 원을 벌었다고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 여자친구의 2억짜리 보험료는 한 달에 13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요, 이 남자의 한 달 소득의 20% 금액이에요. 65만 원을 버는 사람이 여자친구의 보험료를 13만 원을 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은 아니죠. 남자친구는 왜 자기 삶도 쪼달리고 있으면서, 자기 삶도 어려워요. 한 달에 65만 원 벌고 있었어. 그런 상황에서도 왜 여자친구의 보험을 유지하려고 했던 걸까? 이 남자친구는요, 여자친구가 죽고 보험료를 2억 60만 원 정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돈 아니잖아요. 이 돈을요, 2억이 넘는 돈을 이틀 만에 다 썼습니다. 이틀 만에 사라졌어. 다 썼어요. 이 남자친구는 2억이 넘는 돈을 어디에다가 썼을까? 이틀 만에. 남자친구가 2억 보험료를 받고요, 여자친구의 보험을 가입시켜줬던 자기의 고모, 그리고 친구, 그리고 가족, 사채업자들한테 다 이 돈이 흩어져서 갔습니다. 이틀 만에. 거기에다가 더 대박인 게 뭐냐면, 이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까 2명의 여성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 3명을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망한 여자친구한테 보험 가입을 권유했을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망한 여성분의 아버지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5번이나 소송을 제기했어요. 다시 수사해달라. 남자친구가 이상하다. 조사를 다시 해달라. 근데 다 기각됐습니다. 이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남자친구가 죽였다라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라는 이유로 다 기각이 됐어요. 이게 부모 마음은 찢어졌을 것 같아요. 이게 누가 들어도 남자친구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면 자꾸 기각되니까. 당시 사망한 지 1년 정도가 지나면서 이 여성분의 시체도 화장이 됐고, 이 사망하신 여자친구분의 유품도 많이 사라진 상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연찮게요, 이 사망한 여자친구분, 이 사망한 여성분이 사망하기 직전까지 사용했던 지갑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망한 여성분이 이런 사고를 겪기 전까지 사용했던 지갑, 그리고 그 지갑 안에서요, 이 여성분의 필체로 보이는 메모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이 여자분이 쓴 메모. 이 경찰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험금 수익자가요, 처음에는 가족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수익자를 처음에는 가족으로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발생 일주일 전에 갑자기 남자친구로 바뀐 거예요. 수익자 변경이라는 거는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당연히 본인의 사인이나 뭔가 필체가 들어갔으니까 수익자 변경이 오케이가 된 거겠죠. 경찰들은 조금 이 부분이 이상한 거예요. 보험 계약서와 수익자 변경 신청서 이 두 개가 다 진짜 사망한 여성분이 사인을 한 게 맞을까? 이 두 개 지금 글씨가 적혀 있는 게 사망하신 여성분이 둘 다 적은 게 맞는 걸까? 여러분, 이 보험 계약서는 사망하신 여성분이 쓴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서, 이것도 사망한 여성분이 쓴 게 맞는 걸까요? 남자친구 이름으로 수익자 변경을 한 신청서예요. 이것도 본인이 쓴 걸까? 여자친구가? 그런데 경찰들이 이 두 개의 필체를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보험계약서와 수익자 변경 신청서는 각각 다른 사람의 필체로 확인이 됐습니다. 누군가 이 사망한 여자친구의 필체를 비슷하게 흉내를 내가지고 서류를 작성한 것 같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보험계약서는 본인이 맞는데 수익자는 누군가가 흉내낸 것 같다. 사망한 여성분이 흉내내서 작성을 한 것 같다. 여러분, 이 남자친구분이요, 정가가 매우 화려하신 분이래요. 이미 예전부터 정가가 매우 화려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정가 구범이라고 합니다. 징역도요 3년 넘게 이미 살다 오신 분이래요. 이 사건이 발생한 같은 해에도요 수원구치소에서 복역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같은 해에. 정가 구범인 이 남자친구, 처음에요 여러분, 2012년 9월 3일 이 남자친구한테 사형이 구형이 됐어요. 사형. 그런데 이게 사형 구형이 되고 나서 항소를 했습니다. 나는 억울하다 하면서 항소를 넣었어요, 이 남자친구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재판이 진행이 되면서 2013년 9월 12일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이 남자친구는요, 여자친구가 사망하고 나서 자기 카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100만원짜리 수표, 그리고 10만원짜리 수표들을 자랑하듯이 펼쳐놨어요. 그리고 그 찍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에다가 해놨어. 일부 사람들은 아마 그 수표가 이 여성분의 사망보험금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몰라요, 이것도. 증거가 없으니까. 추정이에요. 아마 사망하신 보험금을 받아다가 자랑하듯이 찍고 그걸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해놓은 게 아닐까. 여러분, 당시 여자친구분이 들었던 보험은요, 일반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 보험이 아니었어요. 정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외에는 전혀 거의 아무런 보장이 없는 형태의 보험이었다고 합니다.
내가 사망을 했을 때만 혜택이 있는 보험. 거기에다가 이 남자친구는 예전에 보험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남자친구는 옛날에 보험회사에서 일을 해본 사람. 여러가지 의문투성이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무죄로 때려졌다고 하니까 가족들이 뭔가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한데 남자친구와 별개로 이 여성분의 죽음이 뭔가 찝찝한 건 사실이잖아요. 남자친구 안 죽였을 수도 있어요. 진짜 안 죽였을 수도 있어. 뭔가 무죄로 나왔다라는 건 뭔가 그의 합당한 뭔가 증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무죄가 나왔겠죠. 그런데 남자친구와 관계없이 그냥 조금 찝찝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지금 가족들이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이 산낙지 살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